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똑같은 기사가 실렸는데요. 예. 어느 아파트가 최저임금 때문에 경비원을 감축한다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이게 수고 언론들이 매번 하는 얘기여서 전혀 새롭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어제 보도의 이 핵심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였어요. 거기 장하성 실장이 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장하성 실장이 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에서 뭐 어떻게든 장하성을 꺾겠다면서 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중앙일보까지도 이 연일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기사가 정말 엄청나 보이는데 일단 뭐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예. 밖에서 계속 잽을 날리다가 살짝 휘청이는 게 보이니까 지금 완전히 쓰러뜨리겠다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자들이 쓴 기사나 뭐 칼럼, 뭐 사설을 보면 뭐 소득주도 성장론이 무슨 나라를 망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라가 흔들린다 이런 표현은 뭐 귀여운 수준이고 설익은 정책이라든지 무모한 좌파 정책 뭐 이런 표현도 예사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청와대를 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거는 뭐 잽에 이어서 뭐 훅을 날린다 뭐 이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보도 이 보도는 잽이니 훅이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권투 링에 칼을 들고 난입한 수준이라고 좀 보여져요. 보도 내용이 이런 건데요.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감축을 추진해 경비원들의 해고 위기에 놓였다. 이 아파트가 경비 인력 감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고 내년에도 10.9% 오르게 되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감원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얘네가 얘기하는 건 이거죠. 장하성 너나 똑바로 잘해. 무슨 소득주도 성장론이야. 네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 때문에 너네 아파트 경비들이 잘리게 생겼어. 뭐 이런 겁니다. 아유, 너무 치졸합니다. 그렇게 느끼게끔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노골적으로 장하성 실장 엿먹이려고 그런 기사를 쓴 건데 독자들이 그렇게 해서 장하성 실장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도로 장하성 실장과 청와대를 골탕 먹이려는 수구 부패 언론의 의도만 확연해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청와대가 추진 중인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는 할 수 있죠. 뭐 청와대랑 정부 사이에서도 뭐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이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뭐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 이견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지금 얘네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비열하게 물어뜯고 있는 거죠. 예. 장하성 실장 아파트에 경비 노동자가 해고되는 게 지금 장하성 실장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아파트에서 뭐 경비 노동자들 해고시키지 말고 뭐 주민들이 1,000원, 2,000원 내서 그냥 함께 가자라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그 아파트에 장하성 실장이 살고 있으면 이 조중동이 뭐 이런 주장하지 않겠냐고요. 뭐 당연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선일보 기자들,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이 뭐 해고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랑 연대하자고 했다가 뭐 노조위원장을 엄청나게 공격했던 그런 애들이 지금 뭐 아파트에서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걱정돼서 이런 기사를 쓴 것도 아닐 테고 이거는 그냥 소득주도 성장론을 깔려고 쓴 건데 다만 그 아파트에 입주민이 장하성 실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이제 자기 이제 신상도 하나 제대로 못 돌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고용이 악화된 게 정말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인지 그것도 저는 좀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오히려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20대 그리고 60대의 취업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큰 산업, 뭐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물론 이제 고용도 안 좋고 뭐 자영업자 분들은 어렵지만 지금 모든 원인을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돌려버리면
그냥 다시 또 이명박 박근혜 때로 돌아가지 뭐 그 말밖에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이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니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런 보도에 열이 대단히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네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요. 춘추관,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선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비판으로 귀결되고 집중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장하성 실장과 관련된 이런 보도는 정책적 비판이 아니라 그냥 이제 사람을 깔아뭉개기 위한 그런 비난이라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이제 경기 지표가 뭐 안 좋고 뭐 우려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현배 선배의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언론의 보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때 그리고 이명박 때 어려웠던 게 뭐 참여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지랄을 하던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유가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남 탓한다고 난리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언제 남 탓을 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뭐 어느 아파트에 사는데 이 아파트에 있었던 일까지 장하성 실장이 입주자를 전원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저들의 공세가 심해지고 집요해졌음을 느끼게 하는데요. 정부도 그렇고 뭐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언론 수용자인 우리들도 보다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국가 안보를 그렇게 중시하는 조선일보, 미국의 군사력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안보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병역 상황을 한번 취재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된다면은 불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미디어오늘이 한번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조선일보뿐 아니라 조중동의 사주 일가가 평균적으로 이제 군면제를 받는 일반인들의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비율보다 훨씬 높다라는 통계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면제율이. 네네. 그거는 내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참 웃기는 조선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웃기는 조선 얘기를 하나 더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미디어오늘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요. 예. TV조선이 채널명이 TV조선 아닙니까? 예. 근데 이 TV조선에서 조선자를 떼버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합니다. 예.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요. 이 TV조선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가 역 같아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TV조선의 이미지가 나쁜 게 아니라 TV조선의 모체인 조선일보의 이미지가 나쁜 거겠죠. 네, 그렇죠. 조선일보의 이미지가 나쁜 거고 그리고 조선일보를 끌고 온 방가 이미지가 아주 나쁜데 그렇죠. 그 TV조선에 뭐 조선자를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내부에서는 TV조선이라는 브랜드가 좀 올드하고 편파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디어오늘에서 이 TV조선 내부 이야기를 들어본 모양인데 지금 TV조선이 굉장히 좀 프로그램을 다변화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사실. 드라마, 뭐 예능, 뭐 이쪽으로 지금 투자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새 시청층을 유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과 맞물려서 채널명까지 바꾸겠다라는 거를 검토 중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포함해서 조선미디어 그룹의 시니어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다소 미온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이 조선일보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는데 여기에 비춰보면 TV조선의 채널명 교체가 성공을 가져다 줄지 의문이다라는 거죠. 그 꼰대들은 조선일보가 영예로운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TV조선 보는 사람들이 지금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그거를 탈피한다고 뭐 우리가 좋아지겠냐 뭐 이런 얘기인 것도 같아요. 예. 반면에 방정호 전무 등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채널명 교체에 비교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채널명 교체를 포함해서 쇄신하는 방안이 TV조선의 새 바람을 불어다 줄 수 있다는 건데 한마디로 지금 아버지랑 아들이랑 의견이 엇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TV조선의 채널명을 바꾸는 걸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V조선이 최근 한 2주 정도 전부터 화면에 노출되는 로고를 바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네. TV하고 한글로 조선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그거를 영어로 다 풀어가지고 뭐 TV, 뭐 CHON 막 이런 식으로 가지고 뭐 TV조선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미지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물론 시청자들이 그 정도 바보는 아니죠. 예. 어쨌든 이 TV조선 일각에서는 채널명 교체가 본격화되면 뭐 시청자들을 상대로 뭐 대국민 채널명 공모전 뭐 이렇게 한번 열어보는 것도 어떠냐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TV조선이 지금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지상파 PD들을 수여해서 뭐 예능도 여러 가지를 좀 론칭을 했고 아내의 맛이라는 예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한 3% 정도 나와가지고 좀 성공작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예능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어대는 좀 이상한 시사 프로그램들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 보도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일단 방정호 대표 역시 보도와 관련해서는 보수 논조는 유지하자라는 입장이라고 해요. 그것까지 포기하기에는 자기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TV조선의 채널 변화 전략이 성공할지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관심 없고요. 얼른 망하기나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TV조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나이 드신 유튜브 시청이냐 TV조선 시청이냐 이 고민하는 분들만 갖고는 방송할 수가 없어요. 또 그분들이 주력 소비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JTBC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채널, 이 채널을 선호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TV조선이 계속 그렇게 어르신들 상대로 마케팅하다가는 명맥을 이어갈 수도 없고 또 젊은 방정호가 보기에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이미지를 씻어서 새로운 케이블 TV로 출발하고 싶은데 우선 방정호 씨는 장사현 씨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다음 경영 구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뭐 답이 안 보이는 게 뭐 TV조선뿐만은 아니죠. 본인도 지금 답이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TV조선이 근본적으로 쇄신하려면 젊은이들의 그 이목을 끌 수 있는 방송을 만들려면은 보도는 제끼고 예능 이런 쪽으로 한번 경쟁력을 키워보겠다 이 마음 버리고 보도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실은 MBC가 이제 지금이야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90년대 또 2000년대 르네상스를 이루었던 것은 시청률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탄탄한 TV 보도 뭐 그 밥에 그 나물이지만은 그래도 MBC 보도는 공정하다 이런 이미지가 사실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있었거든요. 또 손석희라는 걸출한 언론인도 나왔고요. 그런 어떤 신뢰의 상징으로서 보도가 탄탄히 받쳐주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예능 이런 거 재밌어도 사람들이 보다 웃다 그냥 끝내요. MBN 보세요. 무슨 임팩트가 있습니까 그 방송이. 네. 사람들이 그냥 TV조선에 가지는 이미지가 워낙 편향됐다 뭐 요거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냥 예능을 보더라도 고운 시선으로는 안 보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물론 저 TV조선이 그렇다고 뭐 한겨레식으로 보도할 수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한 5년 동안은 5분 뉴스만 하고 스트레이트만 아주 간명하게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뉴스 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그렇게만 보내도 TV조선이 그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보도만 하고 사실 보도만 하고 뭐 여타 이런 저런 소설 쓰지 말고 한다면은 TV조선이 유일하게 택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냥 저는 5년 안에 재승인이 취소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긴 이게 더 사회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